안녕하세요. 41살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돌 맘입니다. 현재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만 받고 축복만 받아야 할 우리 막내 아이의 탄생은 저를 이혼 직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거든요. 왜냐? 자기 아들이 왜 첫째 아이 등원을 시키냐고 말입니다. 어디 남자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농담 삼아 했던 말이 현실로 벌어지니 참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리고 과연 제 머리끄덩이를 잡은 시모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이 사돈, 김명자. 나 점심 좀 줘라. 우리 집 밥솥이 고장났어. 아이고야. 소파 이거 애들이 이번에 네 생일이라고 바꿔준 거야? 좋네. 너 내 아들한테 돈 뜯어가기만 해봐. 하여튼 내가 가만 안 둔다. 기집애야. 알았지? 야, 그거 갖고 되겠어? 우리 비빔밥 해먹자. 지난번에 열무김치 맛있더구만. 하여간 저거는. 야, 사돈아. 아유, 너 진짜 애들 앞에서 야야거릴까봐 무섭다 무서워. 순선아, 우리 이제 사돈인 거 알지? 철 좀 들어라. 그리고 너는 무슨 밥통을 한 달이 넘도록 안 고치고 있냐? 어? 야, 그 정도면 고치는 게 아니라 공장 들어가서 만들어 나왔어도 한참 전에 나왔겠다. 하여간 저거 어릴 때부터 짜서. 아유, 그렇게 많이 먹고 가세요? 사돈. 그리고 나 네 아들, 네 사위 돈 관심 없어. 내 돈으로 충분하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라. 너야말로 내 딸내미 갈굼다면 봐.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너 기억하지? 나 고등학교 내내 배구 선수였다. 그래서 참기름 넣어 마라.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는 중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쭉 같은 학교에 다니셨대요. 한 동네에서 자라 같은 학교를 나오고 결혼을 해서도 한 동네에서 쭉 같이 살아오신 분들이죠. 저랑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정이 깊은 두 친구분 덕에 저희는 동갑내기로 한나라시에 태어났어요. 초중고를 쭉 같이 다녔죠. 야, 하지 말라고. 선생님, 김민정이 자꾸 괴롭혀요. 하지 마. 아니에요. 손차디가 먼저 저 놀렸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나한테 깡패라고 했잖아. 이게 진짜? 너 죽을래? 야. 뭐 저는 어릴 적부터 별명이 죄다, 깡패, 대장, 조폭마누라일 정도로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늘 당하던 친구였고요. 그런 저희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도 몰랐으니까 말이에요. 커가면서 저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오악스러운 기질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사고뭉치가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여전히 조폭마누라 깡패로 보였는가 봅니다. 민정이 너 우리 찬이 기죽이지 말아라. 응? 아휴, 내가 어릴 때 우리 찬이 너한테 두들겨 맞고 들어온 거 생각하면 지금도 무서워. 무슨 여자애가? 응? 너 그때 우리 찬이한테 들어간 데일밴드가 얼만 줄이나 아냐? 자고로 남자는 집에서 길을 죽여 세워줘야 밖에 나가서 자기 일 잘하는 거야. 네 남편이 잘 돼야 너도 좋은 거지. 애들도 제 아빠가 돈 잘 벌어오면 덩달아 좋은 거 아니야? 이번엔 네가 뭐 승진한 건 알겠다만 그것 가지고 혹시나 행여나 네 남편 기죽을 생각은 하지도 말어. 알았지? 당연하죠, 어머니. 저 이제 안 그래요. 어릴 때야 오빠들 밑에서 자라서 그런 거죠. 아이고, 지금은 제가 찬이한테 그러면 큰일 나죠. 저 그런 거 싫어요, 어머니. 그리고 승진된 거 가지고 제가 왜 그 사람 기를 죽여요? 저 그렇게 못돼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건 아시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솔직히 서운해요.
어머니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그이가 요 앞에 주식 투자해서 날려먹었을 때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래, 당신은 얼마나 속상하겠냐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승진한 것 가지고 그 사람 기를 죽이겠어요? 이건 진짜 좀 서운한데요, 어머니? 아니, 내가 알지. 그거는 찬이 그놈이 너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자기 딴에는 큰돈 좀 만져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것도 뭐 지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한 거라며. 그럼 된 거지. 뭐, 뭐 어쨌든 내 말은 남편 기죽이지 말라 이거야. 이게 다야. 시몬은 늘 자기 아들을 제가 어떻게 할까봐 전전긍긍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같은 시기에 취업했죠. 그런데 제가 먼저 승진을 했어요. 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말입니다. 뭐 이해는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며느리보다는 좀 더 잘났으면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요. 심지어 승진이 있기에 얼마 전 남편, 이 원수가 자기 비자금으로 주식을 투자했다가 아주 산산조각, 휴지 조각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주식 때문에 속 썩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 곧 해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 비자금으로 한 돈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월급에서도 일부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용돈 좀 달라고 저한테 몇 개월을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무조건 자기 아들이 친 사고는 다 이유가 있고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식으로 일관하는 시모였습니다. 그런 점 때문인지 저희 부부는 시댁에만 다녀왔다 하면 싸웠어요. 너 엄마 앞에서 꼭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해야겠냐? 아까 나올 때 엄마가 걱정하는 거 못 봤어? 아, 그냥 엄마로서는 아들 왔으니까 집에 있었던 때처럼 좀 편하게 누워서 쉬고 하라는 거지. 그걸 그렇게 나한테 당신도 와서 설거지하라고 하라고 그러고 아, 엄마가 내가 당신한테 잡혀 사나 안 사나 그거 걱정하는 거 뻔히 알면서 말이야. 아이고, 어디 가서 그렇게 딱 얘기해라. 어? 남들이 들으면 무슨 서울 어디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에 서로 사는 줄 알겠다. 걸어서 20분이면 가는 시댁을 무슨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지 않아 우리? 그리고 일은 너만 해? 나도 온종일 회사에서 시달리잖아. 그런데 왜 나는 도착해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치우고 차리고 정리하고 거기다 어머니한테 잔소리까지 듣고 와야 하는데? 그리고 뭐 역시 엄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어머니가 당신 나한테 잡혀 사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거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어? 너야말로 아까 못 봤어? 어머니가 나한테 또 잔소리 하시는 거? 그, 그거는 내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 거 너도 알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우리 집 가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냐? 엄마도 너한테 그랬잖아. 좀 쉬라고. 안 쉰 건 너지. 쉬라고? 아이고. 그럼 좀 쉬게 해주시던가. 좀 앉아서 허리라도 피라고 치면 서준 엄마야 이리 와서 반찬 좀 꺼내라. 서준 엄마야 네 남편 목마르단다 물 좀 갖다 줘라. 아주 잘 두시겠다 쉬겠어. 어? 두고 봐. 나도 우리 친정 가서 너랑 똑같이 할 거야. 어? 똑같이 소파에 들러붙어서 꼼짝 않고 네 욕이나면서 다 너 시켜 먹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말은 무슨 서로 엄청나게 떨어져 지내다 오랜만에 본 것처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 한 동네 살아요. 시댁이나 저희 친정집이나 걸어서 2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양가 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밥 먹고요. 그것도 각자 밥 먹는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 실상은 수시로 봐요. 동네에서 슈퍼 가다가도 보죠. 뭐 반찬 갖고 가라 하시면 가서 뵙고. 그런데도 남편 놈은 시댁에 가면 소파에 드러누워서 꼼짝을 안 했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무슨 우리 인간이라도 되는 그것처럼 우리 아들 쉬어라, 푹 쉬어라. 저는 무슨 머슴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하는데 시댁에 가면 의자에 제대로 앉질 못해요.
그러니 시댁에만 다녀오면 저희 부부는 늘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아들 사랑은 저희 친정엄마와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바야흐로 그날은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이 가깝다 보니 마당에 있는 저희 친정집에서 시모도 함께 저희는 김장하게 되었어요. 민정아, 이것 좀 먹어봐봐. 간 맞아? 이번에 굴이 신선해서 아마 맛은 괜찮을 텐데. 야, 사돈! 너는 그래도 백년 손님 네 사위를 먼저 챙겨야지 딸내미부터 챙기냐? 아이고, 안 봐도 뻔하네, 뻔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저 드센 여자들 사이에서 명절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 아휴, 그러게 엄마가 드세지 않은 여자 만나라고 했잖아. 아휴, 너 하여간 우리 아들 구박하기만 해. 김민정,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아니, 다 된 김장을 예쁘게 썰어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간 보라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대충 쓱쓱 양념 버무려 제게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진짜로 삐진 거예요. 왜 자기 아들 먼저 안 챙기고 네 딸부터 챙기냐고 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래도 저랑 남편 앞이니까 시모랑 부딪히기 싫어서 웃어넘기시려 했어요. 아이고, 그러네. 우리 사위, 해봐. 아이고, 우리 사위는 민정이가 준 것보다 훨씬 싱싱한 굴로 골라서 말아서 줄게. 자, 예, 장모님 감사합니다. 음, 진짜 맛있네요. 엄마, 음, 엄마 그만 좀 해. 왜 별거 아닌 걸로 그래? 분위기 이상해지게. 장모님, 진짜 맛있어요. 이야, 이거 굴 직접 새벽 시장 가서 사오신 거라면서요? 가실 때 저 부르시지. 뭐하러 장인어른이랑 두 분이서 아침부터. 다음엔 저 꼭 부르세요. 제가 운전하는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이 오늘 엄마랑 아빠 두 분이 새벽 시장 갔다니까 되게 마음에 걸려 했어. 다음에 이 사람이랑 같이 가. 예. 뭘 또 새벽부터 힘들게 애를 불러. 60대 중반이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야. 겨우 시장 가는 걸 뭘 남의 집 아들 힘들게. 아유, 너무 서 있었나? 아이고, 민정아. 퍼부릴 때는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면 못 써. 이렇게 쭈그려 앉아야 팍팍 잘 허무려지지. 너는 네 딸내미한테 이런 것도 안 알려줬냐? 아이고. 겨우 좀 분위기를 좀 풀어가려는데 시모가 자기 아들만 감싸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시모가 얄밉게 굴기는 했습니다. 김장 약속한 시각보다 훨씬 늦게 와서 저랑 친정엄마 남편 이렇게 셋이서 김치 양념 만들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자기가 늦게 와놓고 왜 이런 걸 아들 시키냐고 늦게 와서도 징징거렸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간이 안 맞네. 무채성 게 왜 이리 안 이쁘냐는 둥.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했죠. 꾹꾹 참던 저희 친정엄마 결국 시모에게 폭발하셨습니다. 야, 이 선수! 엄마야! 야, 너 갑자기 소리 지르면 어떡해? 아이고, 이거 옷 어떡해?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제가 김치 버무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알려줬냐 잔소리를 하면서 직접 시연을 보이는 시모를 향해 친정엄마는 열변을 내지르셨죠. 그리고 시모는 그 소리에 놀라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네, 양념이 담긴 그 고무대야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랑 남편이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진짜 웃음 참느라 얼마나 애쓴 줄 몰라요. 결국 남편 놈은 웃음이 터져서 눈물까지 보이며 웃었습니다. 저 그날 웃음 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시목거리 너무 웃겼거든요. 엄마, 치킨이야? 배 아파. 뒤돌아봐. 양념만 프라이드 반이네. 너무 웃기다. 내가 엄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봐도 엄마가 얄밉게 한 거 알지 오늘? 야, 너는 엄마가 넘어졌는데. 야, 박명자, 너 뭐 하는 짓이야? 어? 세상에, 옷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아이고, 야,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네가 혼자 놀라서 자빠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왜 내 탓을 해? 그러게, 너 좀 적당히 했어야지. 너 그거 벌 받은 거야, 벌. 뭐? 친정엄마가 이런 것도 안 알려줬냐고? 야, 내가 너보다 살림을 잘해도 100번을 잘해도 잘했어. 아유, 툭하면 우리 집 와서 반찬이며 국이며 받아가는 게 어디서 말이야. 야, 그리고 네 아들 그렇게 걱정되면 너도 챙기든가. 지는 자기 입에 먹을 거 넣느라 아들내미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말이야. 가서 거울 보고 네 입이나 좀 닦어. 얼마나 먹어댔나 아주 그냥 입 주변이 시뻘겋네 시뻘게. 하여간 한 번만 더 애들 앞에서 그딴 식으로 얘기해, 어? 아휴, 이거 김치 속 다시 해야겠구만. 뭐 하고 있어? 빨리 옷 갈아입고 와서 다시 도와. 아휴, 찬이 너도 다음 김장 때는 네 엄마 오지 말라고 해. 아주 그냥 저기 집에는 어릴 때부터 뺀질. 아휴. 뭐 저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제가 글로 적은 거라,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라 상세한 대화 내용을 다 적지는 않았다만 시모를 향한 저희 친정엄마의 엄청난 잔소리, 여러 거친 단어들이 오갔죠. 남편이나 저는 뭐 어릴 적부터 두 분이서 투닥거리는 걸 봐온 터라 그때도 무덤덤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애들이 결혼까지 했고 사돈이 됐는데 대체 이게 뭔 난리냐며 속상해했죠.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졌다는 생각에 분해서 속상해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뭐 저 때까지만 해도 왁자지껄한 시트콤 같은 가족의 삶을 사는구나 했어요.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 놈이 사업을 말아먹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죠. 이혼해. 나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어떻게 나한테 그걸 다 숨길 수가 있어? 어? 네가 아빠야? 네가 가장이야? 그러고도? 어떻게 그렇게 앞뒤 생각 없이 일만 벌리냐고.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직원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어. 이거 너 나한테 손대지 마. 내가 진짜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보, 이제 우리 애가 둘이야. 조금 있으면 애 낳는데 들어갈 돈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나 육아휴직 내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잖아. 둘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회사에 나갔는데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로또 됐냐고, 이제 회사 그만두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다들 뭐 장난치는 건가 했는데 그게 다 남편 놈 때문이었던 거죠. 그 인간이 자기는 돈 벌 기회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다. 월급 갖고는 절대 서민 인생 못 벗어난다고 했답니다. 그런 소리를 하니 직원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맞죠. 집에 돌아와서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 물으니 그때야 말하더군요. 아니, 민정아,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야, 여보, 아우. 무슨 여자가 손이 그렇게 맵냐. 아니, 야, 김민정,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니까. 내가 그 정도로 생각 없어 보여? 나 이미 한참 전부터 다 알아보고 조사한 거야. 이게 투자하는 라인도 잘 잡아야 하는 건데 친환경 사업이면 지금 그냥 대박인 거야. 이건 돈 넣기만 하면 그냥 앉아서 부자 되는 거라고. 당신 서은이 알지? 서은이 걔 사는 것 봐. 걔가 이걸로 돈 번 거야. 남들이 돈 벌었다는 건 일단 하고 봐야 한다니까? 민정아, 나 좀 믿어. 네 말대로 나 우리 애들 아빠고 네 남편이야. 나 그 정도로 생각 없는 놈 아닌 거 알잖아. 됐고, 당신 통장에 지금 그럼 얼마 남은 거야? 내놔봐. 이 돈 절대 건들지 마. 성원 씨랑 하는 그거 잘 되든 말든 어쨌든 이 돈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 알았어? 세상에. 글쎄요. 그놈이 자기 친구랑 환경사업인지 뭔지 투자해서 대박이 난 걸 듣고는 회사를 때려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업에 덜컥 투자를 해버린 거였죠.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면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의 무모한 투자 사업을 말입니다. 참,
결국 그 사업이요. 망했어요. 남편 말로는 시기가 안 좋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서류 들고 남편 눈 끌고서 그 친구라는 인간이며 그 사업에 가담했던 다른 놈들을 다 고소해버렸어요. 엄마는 미대하다고 저는 당장 육아휴직을 내버렸죠. 남편 이 왼수는 덜컥 사업으로 돈 날렸죠.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라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진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뛰어다녔습니다. 남편 놈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이전 회사보다 월급은 적었지만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상황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저는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가기까지 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니? 어? 아휴, 그나마 애가 멀쩡해서 다행이지. 김민정, 너 엄마가 자기 몸 이렇게 관리 못하면 어떻게 하니? 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너까지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아휴, 내가 진짜 얼마나 놀랐나. 남편 놈이 밖에 일을 보러 다니느라 집을 비웠을 때 출혈이 났고 결국 친정엄마를 호출해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병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엄마가 눈에 들어왔는데 짝짝이 슬리퍼에 한겨울 날씨인데 반팔티를 입고 나오셨더군요. 그런 엄마를 보는데 왠지 모를 서러움과 죄송스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너는 그거를 기집애야. 아이고, 이 어린 게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였어 글쎄. 내가 못 살아 정말. 너는 그걸 엄마랑 아빠한테 말을 하면 되지. 아휴, 그래서 그놈들 그거 잡았어? 돈은 받는데? 아휴, 내가 못 살아. 응, 그 인간이 넣은 돈에서 절반은 그래도 받았어. 미안해, 엄마.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야 하는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희 부부 정도면 잘 살아온 거지. 걱정하지 말어. 친정 부모가 왜 있어? 니들 힘들 때 기대라고 부모가 있는 거야. 일단 너희 시댁에는 애 낳고 좀 안정되면 얘기하던 하자. 그 옆에 내 그거 또 얼마나 오두방정 떨 거야. 일단 네 남편이 실수한 거니 시댁에서도 너희한테 도움을 주던가 해야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애 낳고 너 몸 좀 추스르고 그때 얘기해. 너무 걱정하지 말어. 알았지? 부모가 왜 있냐? 너희들 힘들 때 비빌 언덕으로 있는 거다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친정엄마의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모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희 친정엄마는 일단 아이 낳고 몸 좀 추스른 후에 얘기하는 게 낫겠다며 시댁에는 일단 비밀로 하자고 했죠. 남편 놈도 그날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만 두 번은 없어야 한다며 그놈을 달래주셨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 덕에 저희는 무사히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나와서도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그래도 기집애야. 엄마가 이렇게 네 옆에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엄마가 너 낳았을 때는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얼마나 서러웠는 줄 알아? 너희 할머니라는 사람이 오죽 독했니? 너 낳고 2주도 안 됐는데 나한테 밥해라, 빨래해라. 아휴, 친정이라도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있다가 올 거라고 큰 소리라도 칠 수 있을 텐데 싶더라. 그래서 엄마가 너희 올케 언니 조리할 때도 달려간 거 아니야. 나는 너희 올케 언니 보면 그렇게 안쓰러워. 친정엄마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데. 아휴, 내가 우리 며느리랑 딸내미 챙기다 아주 등골이 빠지겠다. 그렇지, 지원아. 네 할미 죽겠다, 아주. 저희 친정엄마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를 초등학교 때 여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릴 때 다짐을 했었대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면 자식들 옆에 오래오래 살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친정엄마는 올케 언니를 참 잘 챙겨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올케 언니도 친정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올케 언니 산후조리 끝내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아이를 낳았고 저희 친정엄마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신 채 저를 챙겨주셨어요. 장모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회사 선배가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고 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벌일게요. 여보, 당신도 이것 좀 먹어봐. 이게 산모한테 좋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서 사온 거야. 얼른 먹어. 장모님, 제가 지원이 안고 있을게요. 얼른 좀 드세요. 아이고, 이제 우리 사위가 철 좀 들었네? 찬이야, 너무 죽을 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말어. 다시 취직했잖아. 그럼 된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말어. 니들 나이에 다시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그래도 우리 사위가 능력이 좋으니까 회사에서 알아준 거지. 아이고, 우리 사위 덕에 내가 몸보신하네, 몸보신해. 너희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야겠다. 질투할라. 고마워, 사위. 장모가 우리 사위 사다 준 거 먹고 기운 낼게. 남편 역시 어떻게 운이 좋게 취직을 해서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 한번 크게 사고를 치고 나서 철이 든 건지 저랑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하려고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 얼굴 꼴보기 싫어서 말도 안 섞고 싶었어요. 너무 미웠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이 노력하는 걸 보니 그래도 책임감 있는 남자구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졌죠. 미워하면 뭐하나. 이혼할 거 아니면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잘 살아보자. 저도 마음을 먹었죠. 한바탕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서준아, 외할머니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야지. 여보, 서준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촉감놀이 한다고 했는데 애 옷 여벌 넣었어? 지난번에 빠뜨려서 애 혼자 아주 타잔처럼 왔더라. 서준이 우리 아들 잘하고 와. 엄마랑 지원이랑 외할머니는 집에서 우리 서준이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아빠가 데려다 주시면 아빠한테 뽀뽀해드리고 서준이가 아빠 힘내세요 해주면 아빠가 어떻게 하지? 서준이 아빠 힘내세요 하면 아빠가 좋아해. 그렇지. 서준이 아빠 손 꼭 잡고 잘 다녀오세요. 여보, 잘 다녀와? 첫째 아이까지 집에 있으면 친정엄마나 저나 너무 버겁기도 하고 아이가 집에서 혼자 노는 게 안쓰러워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려다 주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1시간이나 흘렀을 즈음 저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분명 아이가 있으니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현관에 붙여놓기까지 했는데 아이는 그 소리에 울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정신이 없어졌죠. 친정엄마가 아이를 달래주시는 동안 제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아파요. 이거 좀 놓으세요. 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이 번쩍하더니 저는 금세 시모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혔습니다. 네,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고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였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제 비명소리를 듣고 친정엄마는 아이를 안은 채 달려 나오셨고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선수! 너 미쳤어? 이거 안 나? 이거 놓으라고. 아직 몸도 제대로 못 푼 애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안 나? 야! 내가 지금 놓게 생겼어? 아주 애 낳은 게 벼슬이지 벼슬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 네가 뭐 내 아들을 기를 안 죽여? 세상에 애가 밥도 못 얻어먹고 나는 놈 마냥 힘도 없이 말이야. 너는 말이다. 응?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것도 네 친정엄마가 애 봐주는데
네 아들내미야. 나 그거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귀찮아서 말이야. 그거를 네 남편한테 시켜 먹어? 어? 내 아들이 네 봉이야? 우리 찬이가 호구야? 어? 시모가 잔뜩 화가 나서 저희 집에 온 것, 제 머리채를 잡아챈 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 오해 출근하면서 어린이집 등원까지 시켜야 하냐였습니다. 남편 놈이 힘이 없어 보였던 건 다름 아닌 숙취 때문이었거든요. 전날이 주말이라 저희 친정엄마랑 친정아빠랑 같이 술을 마신 것 때문이었죠. 원래 저라면 그 손을 뿌리치고 대들었어도 진작에 대들었을 텐데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무력감이 들어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누가 슬로우 모션을 걸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상황이 느리게만 느껴졌죠. 그때 퍽 하는 소리가 났고 시모는 현관에서 부엌으로까지 쭉 날아갔습니다. 너 미쳤어? 어디서 내 딸을 함부로 손을 대? 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 정신 나간 년이 말이야. 상황 분간 못하고 말이야. 너 미쳤어? 너 죽고 싶어? 민정아. 야, 너 이리 와.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정말. 내가 못 살아, 정말. 시모를 밀친 건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역시나 엄마는 위대하죠?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저희 엄마는 나머지 한 손에 괴력을 발휘하여 저를 쥐고 흔들던 시모를 밀친 것이었습니다. 배구 선수의 위력이랄까요? 멀찍이 날아간 시모는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리 억울한지 아주 펑펑 울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찬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돈 벌어 애 뒤치다거리까지 해? 우리 아들이 니들 머슴이냐? 응? 니들 봉이야? 어떻게 해? 우리 아들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 그럼이 그거 몸이 얼마나 약한데 말이야. 대체가 뭐 하는 거야? 응? 나 우리 아들 이렇게는 못 살게 할 거야. 니들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내가 니들 이혼시킬 거야. 누가 할 소리를? 왜? 네가 이혼이라도 하자 그러면 내가 우리 민정이 데리고 너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야, 이선수. 너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치사하게 사는 거 아니야. 알아? 그래, 이혼시켜. 잘 됐다. 나도 사업한답시고 돈 말아먹고서 내 딸 고생시키는 놈 사위로 두기 싫어. 알아? 네 아들이 친 사고 때문에 내 딸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몇 개월이나 앞당겨서 돈 벌러 나가게 생겼어. 알아? 뭐? 누가 돈을 말아먹어? 우리 찬이가? 우리 찬이가 무슨 돈을 말아먹어? 어디서 억지를 부려? 아이고, 이거나 보고 말해. 이거나 보고나. 내가 아주 그래도 친구라고, 그래도 같은 엄마라고 너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어준 줄이나 알아. 친정엄마는 시모에게 그간 제가 남편을 끌고 다니며 고소를 하고 다닌 내역이며 이런저런 남편이 말아먹은 사업에 대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모는 처음엔 자기 아들이 무슨 사업이냐고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다가 서류를 찬찬히 읽더니 말이 없어졌죠. 그리고는 곧장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얼마간의 통화가 끝나고 시모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네, 울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고개가 떨구어진 거실 바닥 위로 눈물이 투두둑 떨어졌어요. 시모는 엉엉 울더니 저희 친정엄마 제 앞에 주저앉아 사과를 했어요. 아이고, 민정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모자랐다고. 야, 아니 사돈.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 아들놈 잘났다고. 내가 진짜 미안해. 이걸 어떡하면 좋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어. 아이고. 시모의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가 속상해서인지, 아니 둘 다겠죠?
저희 친정엄마 역시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두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저 역시 무너지더군요. 세 여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이 기집애야. 그것도 모르고 내 딸 머리채를 그렇게 잡냐? 너 진짜 실수한 거야. 알아? 우리 민정이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냐. 응? 지원이 막달에 이 기집애 이거 출혈까지 나서 병원 다녔었어. 알아? 네가 그걸 아냐고. 우리 민정이, 나야말로 우리 민정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집에 하나뿐인 딸이라고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혼! 이혼, 그래. 이혼 시켜 이 망하려나.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이고, 민정아, 왜 말을 안 했어? 응? 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꾹 참았어? 아이고. 어머니, 저 진짜 힘들었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정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 심란하실 거라고 저희 엄마가 나중에 말하자고 하셔서 진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애 낳고 조리까지 한 거예요. 어머니 진짜 아까 그러셨으면 안 된 거예요. 아세요?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아이고.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으려 하시길래 그거 뜯어말리리라 한참 애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도 사업한다고 여러 번 말아먹어서 시모 혼자 고생해서 집안을 일으킨 거였거든요. 제 아빠한테 닮아도 그런 걸 닮아서 식구들 고생시켰다고 정말 미안해하시며 사과를 하던 시모는 당신 역시 아들놈 잘못 키운 죄이니 저희 가정을 위해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놈은 양가 어른들 앞에서 아주 호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남편 역시 잘해보려고 한 건 알지만 네가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라면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민정아, 나 진짜 잘할게. 우리 서준이랑 지원이 생각해서, 그리고 당신 생각해서 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벌일 거야. 정말 약속할게. 제발 민정아, 나 당신이랑 우리 애들 없으면 못 살아. 이혼은 제발. 누가 너랑 이혼한대? 나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우기 싫어. 너 진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잘 살자, 응? 어머니랑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보여드리자. 우리 잘 사는 거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잘 좀 살자. 엄마,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온 가족이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며 모든 진실은 드러났고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보다도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며 며느리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남편 역시 자기가 더 뛰어다닐 테니 예정대로 육아휴직 다 채우며 몸조리 다 하고 회사를 가라고 했죠. 지금은 너무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야, 아들! 너 민정이 생일인데 겨우 이게 다야? 세상에, 이놈이 이거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아유, 내가 널 그럴 줄 알고 우리 민정이 선물 더 챙겼지. 우리 며느리, 자, 이건 시어미 선물이고 이건 내가 우리 모자란 아들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주는 뇌물. 민정아, 우리 찬이 많이 부족해도 네가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좀 봐줘라. 알겠지? 뭐 어머니 생각해서 제가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할게요. 참,
근데 서러워 죽겠네. 장모님 저것 좀 보세요. 둘이 저렇게 저 왕따 시킨다니까요. 아, 이거 참 제가 처갓집으로 입양 가던가 해야겠네요. 이거 원 눈치 보여서. 야, 너 우리 사위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위 좀 챙겨. 그래, 우리 사위 우리 집으로 입양 와. 친엄마가 너무 차별하네. 그렇지? 아, 내가 뭘. 나는 우리 민정이한테 평생 고마워. 우리 며느리 아니면 누가 저놈 저거 데리고 살아? 안 그래? 지금 저는 시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아요. 늘 저한테 고맙다. 우리 며느리 덕에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과는 너무 다르죠. 이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에요. 아마 만약 시어머니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제 얘기는 저의 이혼 극복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존심은 생각 안 해야 하는 거 맞는 것 같죠? 정말 사랑한다면 자존심은 필요 없는 거니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우리 아이들 돌보러 가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좋은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사연 듣는 게 요즘 제 낙이거든요. 그럼 모두들 잘 지내세요.